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지루함 그 자체라서 너무 답답해요. 아우, 지겨워 정말 이런 삶이 너무 지겹다고. 당신, 지금 남자 생긴 게 분명해, 그렇지? 맞지? 이런 대화를 하는 부부는 이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남편과 아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는 노력들은 하게 된다. 나는 50대의 중년 남자이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지내고 있는 가장으로 어느 날 아내로부터 이혼을 하자고 갑자기 통보를 받게 되었다. 요즘은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여보, 우리 이혼해. 난 당신과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기 싫어. 뭐라고? 갑자기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그동안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기나 해? 갑자기 통보를 받은 나는 어이가 없고 눈앞이 깜깜해진다. 크나큰 배신감이 밀려오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내의 이혼 의지는 확고해 보였고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게 아닌가 의심도 해보았다. 이놈의 마누라가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이러는 걸 거야. 아우,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네. 위자료는 절대로 안 줘. 그냥 쫓아내버릴 거야.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벼르면서 이런저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내가 지금 이혼을 요구하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이혼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아내의 이혼 요구를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본인이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면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에 제가 이기면 이혼이 안 되는 거죠?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혼이 성립이 된다면 그동안의 재산이나 의자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합니까? 재산 분할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과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의 기여도, 그리고 그동안의 혼인 지속 기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의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이전에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유산으로 물려받은 시골 땅은 아내에게 이혼할 때 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일방의 당사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되지 않도록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 분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받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생긴 것 같았다.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내 마음과 달리 분명히 위자료와 재산 분할 신청을 할 것이 분명해서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나 나의 이혼을 당하는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아내가 진심으로 지금 이혼을 하려는 이유를 찾아보는 노력도 하게 되었는데 친구의 부인과 가까운 아내는 요즘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의 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혹시 집사람과 최근에 만난 적 있나요? 네, 얼마 전 커피숍에서 만난 적 있었어요. 요즘 아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던가요? 이혼이라든가. 아니요. 그냥 요즘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해서 300만 원을 빌려준 적은 있어요. 뭐라고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역시 아내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보였다. 그 뒤로 아내의 뒷조사를 해보았더니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코인 투자에서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원금은커녕 가짜 코인을 투자해서 모두 날려버리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알기 전에 다른 투자를 해서 손해본 부분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다. 아우, 이런 제기랄. 그러면서 아내는 이때 코인 투자를 권유했던 남자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고 잠자리도 했던 것 같았다. 그 당시에 코인 투자가 대박의 분위기에서는 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분명해 보였다. 술 마시고 회식을 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미안해서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었다. 그 남자와는 아무런 애정도 없는 단순한 실수였고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잊혀진 사기꾼 남자라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찾아온 이혼 이유가 모두 아내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하는 꼴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가 더 어렵고 고민스러웠다. 이제 그만하고 이혼하자. 아니다. 참고 살자.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하였지만, 깔끔한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포장마차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이제 60을 바라보는 내가 이혼을 해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거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옳을까? 그건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면 돼. 자네의 아내가 의도적이거나 자네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니까 힘들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어떨까? 그게 말이 쉽지 잊혀질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렇다. 사실, 아내는 평소에 나에게 잘해주었고, 자식들에게도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로 잘 지내왔었기에 더욱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부간의 궁합도 나름 좋았었기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아내에게 지금은 서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당분간 서로 떨어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난 시골 친정엄마한테 가 있을게. 이렇게 3년의 시간은 지나갔고, 안부 전화도 전혀 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3년의 시간은 큰 변화를 느끼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외롭고 답답한 마음에, 사교 댄스 동호회에 가입하여 일주일에 2번씩 저녁 타임에 즐거운 댄스 모임을 다녔고, 이때 알게 된 돌싱 여인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당연히 나는 아내와 별거를 하고 있었고, 이혼까지 생각한 사이였기에, 별다른 죄책감 없이 그 여인과 잠자리도 하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별거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의 아내와 함께 재결합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기에 지금의 새로운 여자와 이런 밀접한 관계가 된 것은 나의 잘못이었고, 더 큰 고민을 만들게 된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아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남자를 만난 것과 내가 별거를 하면서 새로운 여자를 만난 것도 어찌 보면 서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계획적이거나 아내를 속이려는 마음이 아닌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불륜의 남녀관계로 지내는 부부가 되었던 것이다.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게 나을까? 지금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모든 것은 부부간의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냥 단순한 질투심이나 배신감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이혼을 하는 것이 옳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아직도 아내를 기다리고 있고 사랑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과거의 안 좋은 감정이 쉽게 사라질 수가 없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는 지금 다시 한 지붕 밑에서 지내고 있다. 아직은 써먹하지만 과거처럼 다정한 부부로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여보,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구독, 좋아요 환영합니다. 또 만나요.